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핵심 이론만 쏙쏙 뽑아서 123개로 끝내버리는 원샷 원투 시리즈. 자,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소비자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는요, 책상에 각 잡고 앉아서 듣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잠자기 전에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편하게 들으면서 핵심만 머릿속에 착착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따라오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경제학의 출발점이죠. 바로 소비자의 딜레마. 우리가 가진 이 한정된 돈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 이게 바로 소비자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목표, 이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효용 극대화죠. 여기 수식 한번 보세요. max, u, x, y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x제랑 y제라는 상품을 잘 조합해서 거기서 얻는 만족감, 즉 효용을 최대로 맥시마이즈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예요. 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죠? 바로 제약입니다. 현실의 벽이죠. 수식을 보면 m은 pxx 더하기 pyy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소득 m은 딱 정해져 있고 x제 가격 px랑 y제 가격 py도 내 맘대로 못 바꾸죠. 그러니까 내가 x제 사고 y제 사는 데 쓰는 돈이 내 소득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아주 현실적인 한계, 예산 제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그림을 완성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 즉 나의 선호와 내가 할 수 있는 것, 즉 나의 예산 사이에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둘이 딱 만나는 그 스윗 스폿, 경제학 용어로는 균형점을 찾는 여정을 지금부터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 하나면 오늘 수업 거의 끝난 겁니다. 보세요. 저기 원점을 향해 볼록하게 휘어져 있는 곡선 보이죠? 저게 바로 나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 아래로 쭉 뻗은 직선, 저게 바로 내 지갑 사정, 예산선입니다. 그럼 질문, 어디가 최적의 선택일까요? 그렇죠. 바로 저 두 선이 살짝 스치듯이 만나는 저점 E. 저기가 바로 내 예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만족을 주는 지점, 즉 균형점입니다. 이 균형점의 조건, 이거 시험에 정말 단골 손님입니다. 5가지나 돼서 복잡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을 옷만 갈아입힌 거예요. 자, 첫째, 그림에서 봤듯이 두 선이 접한다. 둘째, 접한다는 건 수학적으로 두 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죠. 셋째, 이 기울기에 경제학적 이름을 붙이면 바로 MRS XY 이퀄 PX분의 PY가 됩니다. 넷째, 이걸 말로 풀면 나의 주관적 가치랑 시장의 객관적 가격이 같아졌다. 이 뜻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세 번째 식을 살짝만 변형하면 바로 그 유명한 1원당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짠하고 나옵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니까 줄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핵심 조건부터 자세히 뜯어볼게요. MRS XY는 PX분의 PY. 왼쪽에 있는 한계 대체율 MRS는요, 내가 X제 하나 더 먹으려면 Y제를 몇 개까지 포기할 수 있지? 하는 아주 주관적인 마음의 비율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PX분의 PY는 시장에서 정해진 객단적인 교환 비율이죠. 이 둘이 딱 같아지는 순간 더 이상 소비를 바꿀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바로 그게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조건을 살짝 바꾸면 나오는 두 번째 핵심 조건. 이게 진짜 직관적이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MUX분의 PX가 뭐냐면요. X제에 1원을 썼을 때 추가로 얻는 만족감, 즉 X제 1원어치의 행복이에요. 그럼 MUI PY는? 그렇죠. Y제 1원어치 행복이죠. 이 둘이 같아진다는 건 내가 마지막 1원을 X에 쓰든 Y에 쓰든 행복감이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X제 1원어치 행복이 더 크면 어떡할까요? 당연히 Y 살돈 빼서 X에 더 쓰겠죠. 언제까지? 둘이 같아질 때까지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만약 균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균형점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할까요? 자, 그래프에 있는 A점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이 예산선보다 훨씬 가파르죠? 이게 바로 MRSXY가 PX분의 PY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나는 X가 이렇게나 좋은데 와,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싸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Y제 좀 덜 사고 그 돈으로 X제를 더 사겠죠. 그렇게 Y를 줄이고 X를 늘리다 보면 결국 두 기울기가 같아지는 저 이점으로 스르륵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골고루 사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은 하나에 그냥 올인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콜라만 마신다. 뭐 이런 경우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아주 멋진 말로 구석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방금까지 본 건 두 재화를 모두 사는 내부해예요. 이때는 1원당 행복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멈췄죠. 근데 구석해는 얘기가 다릅니다. X제에만 돈을 몽땅 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1원까지도 X제의 1원당 행복이 Y제보다 항상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제는 쳐다볼 필요도 없이 X제에만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균형점에서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추상적인 이론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아주 좋은 예시가 바로 광고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수많은 광고들, 그게 과연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소비자 균형 이론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회사가 X라는 상품 광고를 엄청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연예인도 나오고 음악도 신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X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갑니다. 저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요. 선호도가 바뀌었다는 건 바로 내 마음속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X제가 더 좋아졌으니까 Y제를 더 많이 포기해서라도 X를 사려고 하겠죠. 즉, 무차별 곡선이 더 가파르게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예산선에서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은 기존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결국 X제 구입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광고가 바로 우리의 선호를 바꿔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최종 정리.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넣고 가세요. 첫째, 균형점은 뭐다? 예산 안에서 효용이 최대가 되는 점이다. 둘째, 그 핵심 조건은 MRS는 가격 비율과 같다. 셋째, 이걸 직관적으로 풀면 1원당 한 개 효용이 균등하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경우인 구석해는 한 상품에 올인하는 거라 이 균등의 법칙이 성립 안 한다.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 공부 솔직히 좀 어렵죠? 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하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짱 박사가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힘내십시오. 파이팅!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거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네이버에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로 오시면 돼요. 이미 수많은 질문이랑 답변 데이터가 쫙 쌓여 있고요. 또 우리 능력 있고 세상 친절한 조교님들하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세요. 네, 오늘 소비자 균형에 대한 원샷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합격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